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를 대부분의 언론은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사, 영어로 쓰면은 저게 트래지디가 되겠는데, 참사라고 하면은 계속 이태원을 연상할 때마다 참사, 아주 비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립적인 용어로 이태원 사고라고 부르는 게 맞고, 정부도 이태원 사고 대책본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당도 이태원 사고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런 공식적인 용어를 무시하고 참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연평도 포격도 참사 아닙니까? 연평도 포격 참사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연평도 포격 참사라고 하면은 북한 정권을 욕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친북, 종북적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태원을 압사 참사라고 합니까? 일부 방송에서는 이태원 압사로 충분한데 압사에다가 굳이 참사를 붙여가지고 이태원 압사 참사라고 합니다. 압사가 참사 아닙니까? 그럼 참사는 생략을 해야 되죠. 참사는 주관적인 용어고, 참사라고 하면서부터는 이게 마녀 사냥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는 걸 넘어가지고 사망자라고 하지 말고 희생자로 고쳐달라고 합니다. 희생자라고 불러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라고 하면은 이건 더 문제가 생깁니다. 희생자는 가해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희생자를 번역할 때는 victim이라고 합니다. victim. 희생자를 victim이라고 하면은 그 살인범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군가를, 아마 이 윤석열 정부를 이태원 사고의 원흉으로 몰기 위해서 희생자라고 희생자라고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권 부대변인은 사고 사망자인가 참사 희생자인가 라면서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가 사고 당했다는 건가? 국가 행정의 부재 때문에 희생당한 것은 아닌가? 국가 애도기간이라 해놓고 정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비통하고 화가 나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니까 화가 나서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사고 사망자인가? 참사 희생자 아닌가? 사고 사망자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가 사고 당했다는 건가? 그게 맞잖아요. 젊은 사람들끼리 놀다가 사고 당한 건 맞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가 행정의 부재 때문에 희생당한 것은 아닌가? 국가 행정의 범위 안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앞으로 봐야 되고, 든다 하더라도 100%를 다 국가에 책임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율권이 있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위험으로 연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 골목 속으로 사람들을 다 밀어 넣었습니까? 국가 애도기간이라 해놓고 정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비통하고 화가 나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선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청래, 이 막말 전문가인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가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희생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박지원까지 나왔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총출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막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박지원, 정청래가 아마 탑10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국정원장을 했답니다. 이분이. 국정원장을 해가지고 김일성 주의자 신영복이 쓴 글씨체를 가지고 원훈석을 만들어서 세웠다가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이 철거됐습니다. 김일성 주의자가 쓴 글씨체로 쓴 원훈석은 국정원을 김일성주의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 아닙니까? 그런 자의 이 말을 언론이 소개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소개해놓고 저는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해서 서울광장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께서 이곳을 방문 분향하셨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단순한 사고로 정리하고 사고에 의한 사망자로 처리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며 정부 당국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자를 국정원장, 더구나 정보를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그 부서의 원장으로 임명한 문재인이가 노리는 바는 뭐였겠습니까? 김정은의 부하로서 충실하게 복무한 증거죠.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반역입니다. 이태원 수습 끝나고 나서 문재인 반역과 이재명 부패에 대한 수사는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막말입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31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15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155명. 부상자는 152명, 중상자는 30명, 외국인 사망자가 26명, 그리고 국적 분류로는 14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으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하자고 하는 이런 야당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도 아마 국제적 기준으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르장머리는 이번에 확실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국민들도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